민서의 5분 글방. 오늘은 이제 교권이 학습권이다 라는 글을 선생님이 써온 글을 읽고 얘기해 볼게요. 제목 뭐예요? 교권이 학습권이다. 무너진 교권, 흔들리는 교실. 자, 교권은 일반적으로 이 글을 읽기 전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교권은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렇죠. 권리에 맞아요. 근데 교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수업을 이끄는 거죠. 네. 일단 앞에서 교탁에 서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학생을 지도하고 이 지도는 학급 경영까지 포함이에요. 학급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알맞은 행동을 해야 하는지 훈육까지 포함이에요. 그리고 교육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성과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행동과 말은 사회적 맥락상 용납되지 않는다를 가르쳐야 하는 거 있죠. 그것도 교권이에요. 근데 이런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왜 선생님들이 교육적 판단을 내릴 수 없을까요? 전문성과 자율성이 침해받는 이유가 뭘까요? 뭐를 강조해요, 요즘에? 네, 학생 인권.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과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사람들을 많은 데서 혼내지 말아달라고, 지각해도 봐주라고, 그리고 늦잠 자도 봐주라고, 이런 사람 은근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교사가 정당하게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뇌가 말랑말랑한 상태라서 정확하게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지 못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정당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아이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지도 자체를 자기에 대한 폭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선생님이 창피 줬어. 선생님이 못한다고 한숨 쉬었어. 이거를 대해서 집에 가서 또 과잉하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항의를 또 교사들이 교사한테 하는 경우도 있죠. 학부모. 네, 그래서 그거를 민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사의 자율성 축소되겠죠. 왜? 이 말 하면 또 민원 들어오겠구나. 이 말 해도 바뀌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선생님도 당연히 이렇게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지라.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호 매뉴얼이나 지침 문제 상황에 대해서 교사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물론 이상한 교사도 100명 중에 한 20%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정신 문제를 앓거나 아니면 좀 왜곡된 자아상을 가진 사람도 교사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교사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디어에서 교사를 희화화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조롱하고. 좀 그냥 우습게 얘기하는 거죠. 막 이렇게. 그 대머리이신 뭐 영어 선생님인데 옛날식 그 일제시대의 발음식으로 영어를 얘기하고, 그리고 막 발음 좋은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한테 그렇게 굴릴 필요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막 애들이 비웃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거의 옛날의 방식을 고수하는 그냥 꼰대스러움으로 희화화되는 그런 밈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부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살아남지 못해요.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그래서 교권하고 학습권은 민서 어떻게 생각해요? 별개라고 생각해요? 연결되었다고 생각해요? 같다고 생각해요? 연결되었다고 하지 뭐 같다고는 이 글을 읽고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확하게 학교에서 원하는 게 뭘까라고 민서 생각해봐요. 학교를 간다는 거는 뭔가 배우려고 가는 거죠. 네.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선생님이 방어적이어서 배우지 못하고 사회로 가잖아요. 그럼 온전히 학생들이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때 얼마나 무서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이틀 하고 그만두고 집에 있고 이런 아이들이 되게 속출하잖아요. 그 이유는 학창 시절에 배워야만 했던 피드백을 다 듣지 못해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는 이제 많은 아이들이, 대다수의 아이들이 좀 자기애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자기애가 특별하다는 거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아주 평범한데도 특별하다는 그 환상에 젖어서 특별한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배울 게 없어요. 나는 운이 안 좋고 내가 가진 것을 인정을 못 받아서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남 핑계를 대게 되잖아요. 그죠?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처럼 남 핑계를 대면 사회에 나가면 기본 수급을 주고 일을 시키려고 해도 나한테 도움 안 되면 바로 그만두라고 해요. 그만두라고,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존감을 채워주는 그런 인간관계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학창시절 때 그걸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하다 이렇게 되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대학교만 가도 그래요. 미선 좀 무섭고 좀 어려운 선생님이 좋아요? 아니면 좀 따뜻한 선생님이 좋아요? 수용적인 선생님이 좋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선생님을 좋아하는 그런 수요도 은근히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학급 경영이라는 게 다수잖아요. 근데 이게 막 굉장히 큰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그 경우도 주변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그 학급 경영이나 소란스러움을 유지시키는데 무서운 선생님이면은 3분이면 되는 거를 30분이 걸리잖아요. 그럼 모든 진이 거기서 다 빠지는 거예요. 그 그러면은 조건에 적합한 선생님이 무섭고 응.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 원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워낙에 배워야 할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당연히 중학교를 있었으면은 고등학교 가면 이걸 배웠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제 모의고사도 나오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진도가 쭉쭉 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엄하지 못한 선생님 밑에서 그걸 배웠어.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 그런 상태면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손해죠. 근데 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30명이 있으면은 공부할 애가 몇 명이나 되겠냐. 근데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3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공부하려고 하면 선생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야 하고요. 그죠? 학생 인권은 타인의 학습권하고 똑같이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어떤 애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화장실을 한 수업 시간에 7번을 간다고 쳐봐요. 그것도 계속 말을 하면서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가고 그러면은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겠죠. 근데 그게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거는 학생의 인권 침해일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적절하지 못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 아이 때문에 그 32명이 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럼 아이가 화장실 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쵸.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죠. 7번은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보건교사인 분들하고 얘기해봤는데 보건교사가 하루에 받는 학생 수가 몇 명인 줄 알아요? 몇 명일 것 같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복수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이 3번 올 경우도 얘기해서 300 몇 명을 본대요. 380명 정도 본대요. 자기가 아산병원 저기 원장보다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부적절하잖아. 애들이 공부하다가 지루해. 분수가 어려워. 그럼 화장실 가. 가서 또 아프다고 해서 타이레놀 받으러 가. 그 다음에 밴드 조금만 다치면은 밴드 붙여달라고 또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게 학교에서 그거 배워야 돼요.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어른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냥 그건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좋아할 수는 있잖아요. 파란색 말고 노란색을. 그건 괜찮아요. 그건 취향인데 지루함을 못 견디고 어른이 되는 거 있죠. 이건 아무리 꼰대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지루함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1시간 일을 하는데 8번 화장실을 가는 알바를 써요?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게 사람과 사람 관계의 등가 교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서 이 사람을 쓰는데 허용되지 않은 일들을 학교에서 하면 안 돼요. 학교는 단체잖아요. 그리고 어떤 애가 계속 이상한 틱틱틱틱 소리를 내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서가 지금은 아직 어려서 내가 사회에 나가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일로 인해서 계속 배워가야 해요. 근데 그게 좀 무서운 선생님이나 민서의 엄마가 무서워서 내가 너무 이렇게 세게 받네 하기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있으면은 그건 나중에 되게 고마워할 수 있어요. 맞아. 맞네. 내가 그때 아니었으면 안 그랬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런 사춘기나 여러 가지 또래 집단의 문화에 막 결합이 돼서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빡세게 살지? 왜 나만 이렇게 높은 스탠다드를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나중을 생각해요. 곧 올 나중이에요. 나중도 아니야. 7년이에요. 7년 있다가 민서가 당장 뭔가 해야 될 거예요. 대학교의 학부생들도 뭔가를 해야 하거든요. 이제 고등학교처럼 막 쫓아다니면서 매니저 해준 사람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힘들어하는 애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이 글을 읽고 묻고 싶은 게 있다면 선생님이 작가니까 작가한테 물어보세요. 일단은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제 교권 붕괴는 학습권 침해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가? 덜 중요한 문제. 선생님은 되게 강하게 둘 다 같은 무게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권이 침해되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학습이 혼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서는? 아니죠. 공부는 혼자 한다라는 말을 애들은 그럼 책 보고 공부하자. 책은 누가 썼는데요? 선생님. 그렇죠. 나보다 현명한 누군가가 썼겠죠. 그러니까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대화에 가까워요. 그래서 하는 과정을 혼자 하는 거겠지만. 맞아. 내재화하는 과정은 혼자 하는 거지만 배우는 과정이죠.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않냐. 그죠? 익히는 건 지가 하는 게 맞죠. 근데 처음에 배우는 거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거는 그냥 아이들도 배울 수 없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겠구나. 야수처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배워서 뭐 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배워서 뭐 하냐면요. 인간 다하신 거죠.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꼰대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되게 취향 자체가 뭐 약간 유아적이기도 하고 뭐 재밌는 것도 좋아하고 지루한 거 못 견디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 측면에서는 견딜 수 없는 부분이 아이들이 너무 과대자아인 거. 그리고 지루함을 못 견디는 거. 이거는 못 참겠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메타인지가 없는 거하고 조금의 지루함도 참지 못하는 거. 노래 하나 다 외우려고 해도 몇 번의 지루함을 참아야 노래가 외워지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이들의 그런 것들. 무너진 교권은 무너진 학습권이다. 교사의 침묵은 학생의 침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교육철학자가. 이 말 이해했어요? 네. 교권이 무너지면 학습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배울 거예요? 누구한테 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겁니까? 교사가 침묵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피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교사를 하고 싶지 않아. 교사를 비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좀 용기 있는 사람이 몇 명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교사가 생활 지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방이 만약에 지저분하면 가방에 있는 거 다 빼라고 하고 필요 없는 거 버리라고 하고 지우개 버리는 거는 지우개똥은 다 모아서 버리라고 막 잔소리를 했어. 이거는 인권 침해인가요? 아니죠. 근데 애들 많은 데서 해가지고 엄마도 아닌데. 근데 상대방이 느끼는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막 엄청 잘못한 일이 아니고 막 학부모한테 항의 전화가 오고 그 정도는 아니지. 물론 맥락과 상황이 중요하기도 하죠. 얼굴과 눈빛이. 근데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게 맞잖아요. 안 알려주면 몰라요. 선생님도 뒤에서 누가 오면 문 열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 친구가 알려줬어요. 뒤에서 누가 오는데 그 문을 자꾸 기다려줘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한테는 엄청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애 친구가 넌 어떻게 문을 한 번도 안 잡아주냐고 해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그것도 배워야 아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나는 좀 골똘하게 생각을 많이 해서 내 뒤에 누가 오는지를 인지하지 못한 적도 많거든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교권을 주장하면은 권위주의 교육으로 간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권위 있는 선생님은 중요하죠. 네. 근데 권위주의를 갖는 건요? 어떤 게 부정적인 것 같아요? 권위주의. 권위주의는 그거예요. 내가 틀렸어도 네가 까라면 까라. 이건 권위주의예요. 내가 틀렸는데 인정 안 하는 경우 있죠. 오늘도 어떤 애가 늦게 와서 선생님이 막 화냈거든요. 정신없는데 왜 시간 오냐고. 알고 보니까 방과후를 하고 왔대요. 난 방과후가 끝났다고 애들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그 과목은 방과후가 안 끝났다는데 선생님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선생님은 애들이 다 끝났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막 아이들이 중학생 애들이 많은데 초등학생 오면 이제 초등학생 애들 때문에 소란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왜 이 시간에 왔냐고 좀 좋지 않게 얘기하니까 걔가 정말로 억울한 얼굴로 반가워를 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내가 어떻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건 좀 다르죠. 그죠? 권위는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따라야 하는 수능을 해야 할 되게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야. 아,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더니 나한테 좋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나한테 좋았네? 라는 거지. 이게 수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학생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분리하고 격리할 필요도 있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와 다른 아이를 위해서. 학부모하고 소통도 해야 하는데 보통 학교에서 반복적인 방해를 하는 아이의 부모들은 그걸 문제시 삼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되게 어려워요. 똑같이 배웠겠죠. 네, 그런 경우가 높은 확률로 그럴 수가 많아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교권을 지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서로 어떻게 하면 교권도 지키고 학생의 인권도 보장할 수 있을까? 제가 회의를 통해서 대한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학생 참여형 규칙을 만들고 그렇지. 규칙을 세웠을 때 애들이 과반수가 참여를 한다면 그런
그리고 피어 미디어 교육이 이제 또래 집단이거든요. 또래와의 그런 미디어 교육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규율이 있을 때 사람이 가장 행복감을 느껴요. 100%의 자율성은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죠? 오히려 불안. 이거 뭔가 불안하지.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알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뭐예요? 뭔가 교권하고 학습권이 비슷한 걸로만 생각했는데 좀 다른 결이다. 다른 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연관성은 있잖아요. 연관성은 있어도 뭔가 뜻은 다르고 그다음에 학습권은 이제 둘 학생의 다 권리죠. 소중하지만 그래도 교권을 좀 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은 학교가 많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사의 능력에만 따라서 교사가 제대로 아이를 잡아야 한다로만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럴수록 아이들이 되게 사각지대에 깔리게 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못 배워. 그럼 어디 가요? 사교육장 가겠죠? 사교육장 못 가는 애들 어떻게 해요? 계속 도태되겠죠. 근데 이게 내가 뭔가 배우고 읽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힘이라는 걸 아직 모를 나이잖아요. 근데 그걸 힘이라는 걸 깨달을 나이가 되면 굉장히 억울해질 거예요. 내가 반 안에서 시끄러운 그 아이 때문에 뺏긴 기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아직 없겠죠. 없으니까 그렇게 떠들겠죠. 그죠?